해외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해외로 이민 가서 혼자 홀로 살아야 돼요. 혼자 가나요? 20억 내고 넘어갑니다. 구독자분들 지켜주십시오. 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 와, 야 댓글 달아라. 야 구독자분들 지켜주세요. 여러분 댓글을 지켜주십시오. 잡스랑 연애. 여러분들은 연애할 때 사귀는 사람과의 연락 패턴이 어떤 편입니까? 매일매일 계속 시대대로 연락하는 타입, 아니면 딱 중요할 때만 그냥 두세 번 서로 연락하는 타입. 그게 일관되지 않은 것 같은데 상대방한테 맞춰주나? 상대와 나의 상황에 따라 늘 바뀌는 것 같아요. 일상적으로 일상적으로는 막 계속 붙잡고 있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연애 초반에도? 네. 저는 시종일관 처음 연애 초부터 연애 끝까지 계속 연락하는 스타일인데. 근데 그게 맞아요. 맞지 않으면 오래 못하지. 약간 김묘성은 되게 정의감이 네. 있는 사람이잖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버스 운전기사가 운전을 험하게 했다. 그럼 바로 그러면 이제 오빠 이 사람 나 지금 운전 이상하게 이랬다? 했어. 그렇게 공유하는 스타일일 것 같아. 맞아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창수 씨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뭐 방송 끝나고 이동 중이야. 그게 시종일관인가? 그러니까 약간 내비형 연락이네요. 내비형. 어떻게 보면 그렇죠. 나의 이동 현재 중이야. 상황을 좀 알려주는 연락을. 어디 도착했어? 왜냐면 어디로 저- 출발해?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는 방송 중에 뭐 카톡을 가끔씩 할 때도 있긴 하지만 전화 통화는 아예 불가능하잖아요. 아예 불가능.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 대부분 그렇지는 않겠지만 잠깐 나와서 전화를 받을 수 있거나 뭐 중요한 회의가 아니면 그럴 수 있는데 저희는 아예 방송이 시작되면 전화는 아예 스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이 끝났다고 알려주는 게 지금부터는 전화가 돼라고 얘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혹시 할 얘기가 있다고 했을 때. 그래서 어디 뭐 방송 출발했어. 일산에 출발 지금 상황 가고 있어. 뭐 이 정도. 일상적인 나의 위치나 상황을 알려주는 건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가끔씩 뭐 인스타나 기사 이상한 거 있으면 공유하긴 하죠. 작가는? 저는 연애 초반에는 기자님처럼 완전 모든 걸 다 공유하고 좀 지났다 중기 정도가 지나면 몰아서 밤에 통화합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그게 안 맞으면 못 만나고? 꼭 그런 건 아닌데 저는 상대랑 좀 잘 맞아왔던 것 같아요. 연락 패턴은. 나는 밤에 통화 오래 하는 거 힘든데. 나도 통화를 못해요. 난 통화를 진짜 잘 못해요. 어색해? 근데 그게 통화가 초반에 연애 초에는 조금 정들려고 통화를 많이 하잖아요. 좀 자주 못 보니까 고착화가 돼버리면 문제점이 약간 안 하고 싶은 날이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가 있어요. 몇 분 후에 전화할게 이러면은 오늘은 그냥 자면 안 될까라고 말하기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치. 20대 때나 그 뭐냐 다음 막 밤 새도록 새가 통화하다가 막 2시, 3시까지 통화하다가 핸드폰 뜨거워져가지고 막 통화하다 자고 벌써부터 머리 아프다. 같은 한국에 있는데도 영상 통화 많이 합니다. 네. 연애 초반에는. 자, 그것도 연애도 체력이라고. 맞아요. 이제 20살 때나 가능한지 나이 먹으면 그것도 이제 엄청 힘들기도 하고 네. 그러지 않고 그냥 다른 걸로 더 정들 수 있는 방법은 많으니까. 형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저도 웬만하면 여자분한테 좀 맞춰주려고 하는데 좀 힘든 부분이 나는 뭐 하고 있으면 멀티가 안 돼. 그치. 만약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다른 생각을 못해서 연락을 잘 못 받고 못하는 타입이긴 해요. 형이 되게 집중해서 먹을 때도 잘 소리 못 듣잖아. 아까 일할 나왔으면 때 좋았을 예를 들어 텐데. 되는데 먹는 거라니까 존나 족돼지 같잖아. 근데 형 생각해봐. 족대지는 아니잖아. 족돼지가 팩트인 거야? 아닌 거야? 팩트야 아니야? 족돼지지 족돼지인데 근데 얘를 그걸로 그렇게 되면 아니 내가 딱 떠오르는 게 그 얘라서 그랬어. 맞잡이로 끝났잖아요. 일부에서. 이끈 씨 지금 먹는 거로 얘를 드신 거예요? 네, 얘든 거예요. 그렇게 얘를 드신 거예요? 많은 얘가 있는데 족돼지로 얘를 드신 거예요? 예, 족돼지라고요. 아씨 아니잖아. 어떤 새끼야? 그렇게 하라고 그게 누구야? 그렇게 하라고 알려준 새끼 누구야? 이 끈이가 얘기해 준 거지. 아씨 하나도 안 먹지. 하나도 안 먹지. 나만 더 열받잖아. 더 해봤잖아. 놀리는 사람 더 맛있어. 정확하게 올리잖아. 이래서 이 전문가 새끼 다 죽여버려. 나와가지고 씨발 지도 안 내보고 막 그 얘기하고. 그러니까 걔 살 파고 있을 때도 너무 집중한 나머지 상대가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지. 그치. 근데 형이 뭔가를 하고 있을 때 형한테 말을 하면 못 듣는 경우가 못 들어, 있어. 못 들어. 어쨌든 그게 핵심 포인트라는 거야. 나는 그래서 뭐 생각하고 이럴 때 뒤에서 누가 말 걸고 이러면 근데 어릴 때부터 그랬어. 항상.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맨날 혼났던 게 갑자기 뭔가 아이디어나 이렇게 혼자 이렇게 상상에 빠져들면 오빠 내 말 듣고 있어? 아씨 또 트라우마 오나. 아 너무 트라우마야. 오빠 지금 나랑 같이 있는데 다른 생각하는 거야? 왜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잘못된 거지. 같이 현재에 집중해야지. 그럼 현재에 다른 근데 생각하는 이제 거지. 나도 모르게 다시 없고. 꼭 수학 시간에 국어 벗어나. 형 공부하는 사람들이 타락해봐. 있어요. 타락해봐. 사랑한다고 씨발.
사랑한다고 씨발. 얘들아. 강공으로 갑니다. 강공으로. 하정우 성대모사였습니다. 예, 강공으로 갑니다. 욕 아니에요. 하정우 성대모사예요. 영화 내용입니다. 아니 내가 해달라고 그랬냐고 사랑한다고 씨발려나. 자, 어쨌든 네. 예. 전 좀 그런 타입이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도 좀 많이 연락을 하는 편이래요. 외국에서는 이런 한국에서의 이런 연애 스타일에 대해서 이제 방송이나 이런 데서 얘기 나오면 와 믿기지가 않는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놀라운. 놀란다고 그러더라고. 그 일본인이랑 결혼을 앞둔 심영탁 씨도 네. 네. 장기 연애인데 코로나 때문에 롱디 상태로 되게 오래 있었는데 그때 너무 힘들었던 게 우리는 되게 일상을 공유하잖아요. 근데 그런 스타일이 아니래. 연락이 자주 안 오고 네. 그냥 툭툭 오니까 더 힘들었다라는 거야. 그랬을 것 같아. 그래서 한국인과 외국인이 만났을 때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와, 해주더라고. 근데 어떻게 확신이 생겨서 결혼까지 결정을 했을까? 그러니까요. 나는 연락이 곧 그 마음의 척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그것 때문에 몸 달아가지고 또 결혼을 서둘렀을 수도 있어. 그럴 아, 수도 그럴 수 있겠네. 있겠다.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겠죠. 그 대표적으로 일본인들이 진짜 그런다 그러더라고. 연락을 그렇게 자주 안 한대요. 연인들끼리도. 그냥 하루에 2번? 두 번이면은 그냥 생사 확인 정도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인이랑도 그 정도는 연락하잖아. 네. 근데 연인이랑도 그렇게 연락한다고. 아침에 2번, 일어나서 3번. 인사하고 자기 전에 인사하고 이렇게 끝? 그러면 이런 상황은 한국에만 있는 거네? 술 마시러 갔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하면서 부재중을 막 수십 통 남기고 네. 싸우고 일본은 그런 게 없는 거잖아. 이게 많이 연락 안 하니까 그 질을 따지겠지. 바로 안 받거나 하루에 2번밖에 안 하는데도 그게 연락이 안 돼? 이러면 더 큰 싸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약간 조금 곁다리지만 음주 문화가 다르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회식 음주 문화에서 연락이 안 되면 뭔가 생각해볼 만한 이 구다리들이 너무 많잖아. 갈래가 막 많잖아요. 일본은 더 많아. 그래요? 야, 일본은 그 천국이야. 아 그래요? 괜히 성진국입니까? 생각이 뭐 짧았습니다. 사바사일 가능성이 높. 저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옛날에 되게 유명했었던 미드 가십걸. 거기 네. 보면은 막 부재중 미친 듯이 쌓여 있고 막 그래요. 아 결국 사바사구나. 사바사가 가는데 아마 저는 일본이랑 다 비일본으로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본은 실제로 이러는 것 같아요. 혹시 일본 여성이나 남성 만나보셨어요? 언용? 없어요. 그냥 친구로 그냥 친구로? 일본인 친구. 여자분이셨는데 스킨십 정도는? 아니요 친구인데 무슨 스킨십을 해. 말은 친구인데 그러니까 형 같은 경우에 워낙에 또 젊었을 오히려 시절에 제 친구랑 썸을 탔죠. 제 친구랑. 아, 친구. 예전에 쳤던 사람을 친구라 그러죠. 그래요? 옛구자. 예구자. 최근에 친 사람 친신. 만담 듀오세요? 아이고 장석 씨 옛날에 친구 많으셨다면서요? 지금도 하나요. 진심도 많아요. 새 친신 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무슨 얘기하다 말았지? 그 일본 일본 친구. 친구였는데 그 친구 그 보니까 내 친구랑도 썸 탈 때 보니까 그렇게 애매했거든. 사귀는 것도 아니고 안 사귀는 것도 아니고 잠자리는 했어. 어머. 그러니까 물어본 거야. 잠자리는 했어. 그 친구. 근데 일본으로 가잖아. 어. 그러다가 오잖아. 근데 되게 쿨하게 일본 갔을 때는 연락이 거의 없어. 한국 오면 연락해. 싫다. 원래 썸 탈 때 연락을 더 많이 하는데. 어. 난 그건 너무 좋은데? 아니지. 그런 거. 그래서 주변에 다른 남자들이 문 남성들이 엄청 부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한국 오면 연락은 또 해. 뭔가 깔끔한 관계 같은 느낌이구나. 썩을 놈들. 근데 또 안 사귀는 사이인 것 같은 느낌은 또 아니야. 근데 뭐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이렇게 연락한다 그러더라고. 너무 좋은데? 창석이 지금 눈이 서로 깔끔하게 초롱초롱해졌어.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진심으로 사랑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관계면 나는 조금 되지. 힘들 것 진심으로 같아. 사랑하면 힘들지 당연히. 진심으로 사랑할 생각 아직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오면 한국 남자들은 거리 두지. 그 여자는 일본 여자는 진심인데 그렇게 행동을 했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근데 한국 남자가 봤을 땐 얘도 나를 편하게 생각하는구나 해서 오히려 그냥 더 파트너로 얕게. 생각할 수 있지. 오히려 반대로 온도차가 존재할 수 있지. 사랑은 어렵다. 만약에 이제 그만 연락하자 그러면 충격은 일본 여자가 더 받을 수도 있지. 왜? 갑자기 왜? 왜 잘 지내고 있었는데? 그럴 수 그렇게 될 있겠네. 이게 문화의 차이구나. 어렵다잉.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냥 한국 연인들이 유독 좀 애정 표현을 잘 하고, 근데 요즘 애교도 이제 많고. K 드라마라 그래가지고 이제 네. 많이 보잖아요. 네. 근데 그런 내용의 외국 여성들이나 남성들이 좀 신기해한다는 거야. 그래서 외국 여성들이 또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사바사니까. 되게 스윗하다고 볼 수 그래서 있지. 한국 남성들이 되게 그런 면에 있어서 스윗하다라고
거라고 또 착각들 하신다 그러더라고.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도 그거 하기 싫은데 여자친구한테 맞춰주는 건데 사실. 힘들 때가 또 있잖아. 어. 연애를 하다 보면 그렇죠. 진짜 할 얘기 없을 때, 네. 뭐 작가가 대본에도 적어줬지만 뭐해 이렇게 보냈을 때 늘 똑같은 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뻔한 얘기들 오고 가는 거 이게 사실 좀 보내면서도 건조하잖아요. 그냥 약간 건조할 때는 그냥 동선 보고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 딱히 할 말 없을 때, 나 지금 잠깐 뭐 쉬는 중이야. 회사 뭐 잠깐 뭐 담배 피러 나왔어. 아니면 뭐 나 지금 끝나고 이제 뭐 회식 있어서 어디로 이동해. 뭐 이 정도. 그러지 않을까? 때 있어요. 운전하실 때 좀 통화하지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고 집에 갈 때 이 시간을 대충 알잖아요. 끝나는 시간을. 근데 여기서 막 말을 많이 하고 집에 가는 길에 혼자 음악만 듣고 집에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겠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제가 걱정이 되니까 통화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오빠 나 노래 들으면서 노래 부르면서 가고 싶다고 라고 하면 조금 섭섭해하긴 하는데 좀, 그 정도야 뭐. 네,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 잠깐 노래 열심히 부르더라고. 그래 술 저게- 취하니까 더 부르더라. 술 취하니까 우리 같은 방 썼잖아. 아, 그래요? 나 안에서 씻고 있는데 바깥에 노래를 그렇게 부르더라고. 아니 노래 안 불렀어요. 불렀어요 선생님. 아 그래 오늘 뭐예요? 같은 박 썼어요 했을 때. 아 그래 오늘 아, 근데 뭐야? 잠깐 들어갔다 나온 거는 같은 방 쓴 건 아니잖아요. 새벽 4시쯤에 나 혼자 잠깐 들어갔다가 잘 자고 있네 하고 나온 건 같이 잔 건 아니니까. 아 그렇지. 아니 근데 샤워하고 이렇게 하면서 네. 노래 부르는 건 어르신들 종특 아니야? 아니 내가 샤워는 아니었나? 밖에서 그냥 로션 바르고 있을 때. 네, 나는 안에 화장실에 있었는데 바깥에서 혼자 뭘 틀어놓고 계속 노래를 불러. 그리고 우리 정자 갔을 때 거기서도 혼자 그만. 바다를 보면서 계속 노래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다가 불러. 보이는 정자에 올라갔는데 네. 이 노래도 어떤 노래를 부르냐에 따라서 그 노래 부르는 사람의 느낌을 알 수 있는데 그쵸. 약간 노래 재질이 수고했어 오늘도 같은 재질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안 불렀어요. 뮤지컬. 그런 노래를 그냥 부르더라고 혼자. 막 꽂혀 있는 노래가 있어. 계속 듣고 있었던 노래가 있어서 그걸 부른 거죠. 그건 듣기만 해지 왜 이렇게 불렀대? 미안합니다. 아니 노래를 잘 부르더라고. 아니에요. 아니 근데 24시간 음악과 함께 해야 되는 타입들이 있어 보면. 네. 주무실 때도 음악 틀어놓고 주무시는 분들 계시고. 그리고 이 플레이리스트가 좀 풍부해가지고 뭐 할 땐 뭐 할 땐 어떤 음악 이게 딱 정해져 있으신 분들 있더라고. 작가가 좀 그런 타입인 것 같아. 제가 요즘 팬텀 싱어라는 프로그램에 꽂혀 있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음악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자바다에서 네. 네? 뮤지컬을. 아니 정자에 정자 바다라고만 하면 그러니까 정자에 깜짝 올라가서 놀랐네.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풀어서 무슨 말인가 했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같아.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물론 뻔한 연락이지만 뻔한 걸 어떻게 성실하게 임하느냐가 사랑의 척도로 여겨지는 것 같기도 해요. 난 그래서 20대 때 매일매일 없는 일인데 하나씩 그냥 이야기 주제처럼 던졌던 것 같기도 해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러면 거기서 파생되는 얘기들을 나눌 수 있잖아. 네. 그렇게 주제를 하나씩 그냥 선정해서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해프닝이 있었다 했었던 것 같아. 대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제 성향도 그렇지만 연애에 좀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그랬던 게 뭐냐면 좀 독특한 직업의 여성분들을 좀 좋아했던 것 같아. 그럼 내가 호기심을 갖잖아 그 직업에 대해서. 그래서 초창기에 할 얘기가 많아. 내가 막 물어보고 그치. 그 세계에선 그런 일들이 있구나. 그래서 얘기 나누다 보면 그 직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잖아. 이해도가 높아지면 그 뒤에 이제 어떤 얘기를 해도 얘기가 좀 잘 되지. 회사에서 있었던 일도 얘기하기가 편하고. 근데 그냥 일반적인 직업군 같은 경우는 할 얘기가 별로 없잖아. 물어보면 뭐 맨날 똑같은 일 하는데 뭐 이렇게 맞아, 나오면 맞아. 진짜 그럼 이제 할 할 말이 없거든. 네. 그러니까 나도 그런 걸 잘 풀어내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 독특한 잘 없는 직업군 같은 경우 만나니까 잘 풀어지더라고 그런 게. 그런 경험 때문에 지금 잡스러운 연애가 탄생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만든 거였지. 내가 다양한 직업군의 여성분들을 만나다 보니 할 얘기가 많더라. 그쵸. 요거를 방송으로 풀어내면 재밌겠다 해서 만든 게 잡스러운 연애였지. 그러고 보니까 일본 남성들에 비해서 한국 남성들이 훨씬 더 배려심이 깊고 살갑게 하는 건 확실한 것 같다. 갑자기 생각나는 게 처음에 겨울연가 배용준 씨가 왜요? 그렇게 일본 여성들한테 인기를 끈 거잖아요. 네. 스윗함 때문에. 어머니들한테 특히. 벌써 그게 한 20년? 엄청 오래됐어요. 그 정도 됐을걸요? 맞아요. 아니 저 2002년. 최근에 그 응답하라 2002가 나온다고 벌써 2002냐 하는데 21년 전이에요. 딱 21년 그 전입니다. 즈음의 겨울연가일 거야. 네, 그죠? 맞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봤던 걸 네. 기억하거든요. 아, 벌써 20년 됐구나. 근데 그때 벌써 아주머니들 막 60대 막 아주머니들 70대 아주머니들 왔었거든. 그래서 지금 잘 안 오시는 게
멀어지죠. 생과 사는 어. 예, 누구도 뭐 아니, 그러니까 간섭할 수 안타까워서 한 없는 얘기예요. 네. 아니 뭐 배용준 씨도 활동은 안 하고. 하와이에 지금 아 하와이에 있어요? 하와이에 이겨 살고 왔구나. 있을 거야, 아마. 예. 뭐라고? 너 잔개그예요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못 들었네 아예. 그냥 혼자 하게 놔두면 돼 그런 거. 너무 잔발이었어. 나중에 영상 보면 내가 못 들었던 그런 잔발이 엄청 많아. 그래도 하나씩 그 계란회랑 이런 것도 잔발이었어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프닝 토크에서 마무리하고요. 오늘의 첫 코너 오창석의 EH카로 갑니다. 마치 구름 진정해 밤은 마유와 씨어버터 7가지 식물성 오일을 넣었고요. 갑자기 난 트러블에도 바를 수 있도록 병풀과 알로에 편백 티트리 오일 넣었습니다. 입술에 바르는 립밤, 트러블이 나거나 보습이 필요한 부분에 바를 수 있는 멀티밤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기 그리고 엄마 아빠를 위한 온가족용 보습 크림. 네이버에 마치구름 검색해주세요. 자, 비가 와서 좀 습할 때도 있지만 건조할 때 또 비가 안 올 땐 너무 건조해요. 맞아요.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컨디션도 안 좋고 피부 컨디션도 안 좋은데 자, 이럴 때 피부에 바르시면서 노출이 많은 여름 다가오기 전에 피부 네. 관리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습해져도 자주 발라주셔야 되는 게 샤워 자주 하면 또 보습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더 건조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안 그래서 바르면. 여름이라고 해서 뭐 보습크림 안 바른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취구름으로 관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보습을 떠나서 그냥 바르면 좋아요. 맞아. 네. 피부 부들부들해지고 자, 여러분 그냥 계속 처발처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온가족용 보습크림 마취구름 사랑해주세요. 휴닉의 신제품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가 뚜렷한 휴닉 유기농 청정효소 소개합니다. 효소는 에너지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단백질의 일종으로 신진대사 과정에 참여하는 촉매제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체내 효소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효소의 역할을 모르고 지나치셨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유기농 원료를 사용하고 순수 발효 기술을 통해서 완성한 휴닉 청정효소 하나면 충분합니다. 효소 2박스 이상 구매 시 배송 메시지에 M장기획 또는 잡스러년에 남겨주시면 배지포유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맞이해서 휴닉 선물 세트로 구성이 가능하니까 소중한 분들께 선물하실 때 휴닉을 선물해 보세요. 자, 휴닉 4층에서 2배 가격으로 뻥튀기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또 있다고 합니다. 이런 예.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야겠네.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요. 괜히 네. 돈 더 쓰지 마시고 꼭 휴닉 홈페이지 들어가서 제대로 된 데서 구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휴닉은 약간 적당히 고소하고 적당히 달달하니 약간 미숫가루 먹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너무 맞아요. 맛있던데. 네. 네. 자, 여러분들 고소한 휴닉의 유기농 청정 효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화에도 도움 받으실 거고요. 장에도 좋다고 하니까 청정 효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휴닉이었습니다. 구독 안 하냐? 오창석의 EH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5월 1일로 가봅니다. 경향신문이죠. 몇 년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1995년입니다. 95년. 아마 이때부터 산업이 커지기 시작했나 봐요. 황금알을 낳는 이 산업. 이 소개가 95년. 됐습니다. 95년 5월 1일. 그러니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산업이 커졌다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황금알을 낳는 산업. 정답. 뭐요? 삐삐. 삐삐 아닙니다. 통신. 반도체. 아닙니다. 너무 빨라요. 반도체 너무 빨라. 95년이라. 통신이 아니란 말이야. 자, 날짜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95년 5월 1일입니다. 95년 어린이 5월 뭐 1일? 이거겠네. 근로자의 날인데. 아 그렇구나. 5월 1일에만 국한되지 말고 네. 5월이니까 95년도 편하게 90년대 말씀하시면 중반, 그러면? 90년대 우리나라 이제 가요계가 이제 굉장히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해외로 가요계가 뭐 가요가 진출하고 이러긴 좀 어려웠던 없었죠. 시절이 네. 없었죠. 근데 이제 5월이 가정의 달이니까 네. 뭔가 그것과 관련된 그렇죠. 답일 것 같아요. 그것과 관련된 네. 요양원. 아니 근데 이제 95년은 아직도 우리나라에 유교 선비가 많기 때문에 요양원을 황금알을 낳는 산업이라고 얘기하기에는 황금알 정답. 보험. 해외여행. 해외여행 아닙니다. 보험료의 가정의 달이에요. 아니 이제 돌아가실 거 되게 아까부터 많이 생과사를 너무 많이 넘나드시네. 맵네요, 여기가. 나 매우 얼음물 좀 줘요. 어디서 계속 고추 버섯하게 들려오고 있었죠. 편찮으실 걸 대비해서 그런 거 들어볼 수 있잖아. 되게 쉽게 가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흘리듯이 말했는데 답이 나왔었어. 근데 누군가가 흘리듯이 말을 했는데 답이 나왔었어. 그 사람이 흘렸어? 정답이라고 흘렸어? 얘기하지 않아서 그냥 나는 가만히 있었거든. 누가 흘리듯이 말을 하긴 했습니다. 매운맛 고추바사사. 황금알을 낳는 땡땡땡 통신 산업. 아까 전에 얘기한 게 통신 아니라고요? 통신 아닙니다. 땡땡땡 세 글자죠? 세 글자? 네. 핸드폰.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되게 쉽게 가정의 달 본격적으로 여기에 돈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가정의 자동차. 달에 어디에 돈 쓰지? 여행? 해외여행 외식. 아니었어. 자 그냥 갈까요? 다들? 아니요. 심지어 김묘성이 얘기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가 근데 뭐 복귀해봐. 얘기했지? 네가 얘기했던 거 해외여행. 얘기해봐. 시브랄. 제가 맨날 하는 얘기 시브랄인데. 옌병알? 아 뭐지?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네. 핸드폰도 아니고. 그거 제일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래 그래요? 말씀하셨습니다. 삐삐도 황금알을 아니고. 낳는 이 산업이 올해 기준으로 거의 50조 가까운 에? 큰 산업으로 발돋움했다가 현대 기사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95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를 돈을 쓰기 시작했던 거지. 힌트. 힌트? 오창석.
오창석? 야동. 오창석? 어린이? 성인물. 정답입니다. 어린이. 어린이. 본격적으로 어린이 시장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제 돈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네네네. 이전까지 막 키웠어 진짜. 그러니까 애들을 그냥 낳으면 지 먹을 복은 타고 난다 이런 식으로. 맞아. 80년대까지는 거의 그랬었던. 지복은 지가 타고 난다. 네, 뭐 그리고 이런 거 제가 있었지. 알기로 86년생이 분유만 먹이는 거의 첫 번째 생각 그 정도라고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분유를 떼고 90년대 중반부터 이제 어린이가 되죠. 네. 여기에 이제 산업이 커지면서 어렸을 때 기억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각 동네마다 동네마다는 아니겠지만 어린이 장난감 가게가 오프라인으로 크게 있었습니다. 맞아. 요즘 다 마트로 들어갔죠. 마트로 들어갔을 그치, 때 그치. 예전에 그냥 어린이 장난감 마트만 따로 있었고요. 50조 가까이 성장을 했고 요즘에는 이걸 A 포켓 산업 또는 A-포켓? 식스 포켓 산업이라고도 합니다. 식스. 그게 뭐냐? 부모, 조부모, 삼촌, 고모, 이모 등이 한 아이를 위해서 지갑을 연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식스 포켓, 뭐 A 온 포켓. 가족이 키우는 거구나. 네, 그런 식으로 아이를. 이제 엄청 크게 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좀 찾아보면서 좀 놀랬는데 당연히 어린이날 전후에 외식 지출이 늘어나겠죠. 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어허. 퀴즈가 나갑니다. 네. 자 어린이날 때 부모님이 뭐 어린이날이니까 맛있는 거 사줄게 기억나시죠? 돈가스 이런 거 먹었던 거 같아요. 2000. 2000. 뭐야 이 웃음은? 자 2018년입니다. 2018년. 어떤 게 늘어났을까요? 어린이날에 뭘 먹었을까요? 매출액이 가장 높아진 거 패밀리 레스토랑. 어디서 어떤 메뉴를 먹었을까? 메뉴에 집중하십시오. 메뉴? 햄버거, 햄버거? 돈가스 아니. 스테이크. 피자, 파스타, 정말 떡볶이, 김밥.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져야 호텔 답이 나온다. 호텔 뷔페.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호텔 뷔페. 호텔 뷔페 아닙니다. 상상하면 높아져야? 네. 속초 계랑회랑 50만 원. 거의 다 왔어요. 어? 랍스타. 정답. 아. 난 좀 이거 기사 보고 좀 많이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어렸을 때 어린이날이니까 뭐 시켜줄까 하면은 멕시칸 양념통닭. 그 정도야. 짜장면 이때는 배달 문화가 지금처럼 그렇게 안 됐으니까 직접 오프라인에 찾아가서 아버지가 탕수육이랑 뭐 짜장면 사줬던 짜장면 거. 먹고 싶다. 그런 거 기억나는데 아 놀랍죠. 랍스터입니다. 나 탕수육도 초등학교 4학년 때가 처음 먹었어. 어우.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피자는 더 늦게 먹었고. 저는 부모님이 사주신 랍스터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나도. 저도 나 없는데. 대학교 때 먹었던 대학교 졸업하고 부산에서 먹은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 진짜요? 네. 나이 한참 먹고 랍스터 이제 대게 같은 거는 먹어봤지만 어. 랍스터를 부모님이 사주신 맞아. 경험은 없어요. 근데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뀐 거죠. 가장 많이 증가한 음식 업종이 바닷가재랑 게라고 합니다. 아. 이게 왜냐면 고기는 너무 흔하고 특별한 날 먹으려면 좀 고급스러운 걸 먹는데 요즘엔 이제 웬만한 음식이 다 대중화돼서 네. 진짜 고급스러운 음식이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긴 해. 옛날에는 진짜 우리 어렸을 땐 피자만 해도 고급 음식이었잖아. 근데 요즘은 뭐 주에 한 번씩도 먹으니까. 피자헛 많이 갔어. 그래서 피자 많이 갔어요. 가족 단위로 피자헛 많이 갔어. 샐러드 많이 바. 갔어. 샐러드바, 미스터 피자. 맞아. 그 많이 피자 갔어. 인도 있었어. 피자 인. 그러다가 피자의 땅이 1+1을 하면서 아. 시장을 뒤흔들기 시작했었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치킨급으로 내려왔지 피자가. 네, 그치. 그 전까지만 해도 외식 음식이었어. KB 국민카드에서 어쨌든 조사를 했고요. 랍스타와 게 관련된 해서 5월 일평균 매출액이 142% 증가. 이게 왜 그러냐면 애들이 그 어린이날 밥 먹을 거 아니야. 다음 날 이제 학교 가가지고 뭐 먹었는지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음식이 약간 랍스타 정도는 돼야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갈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린. 짜장면 먹었다 그러면 조금 슬프다 근데. 근데 애가 있으면은 랍스타 사달라고 하면 사주실 거죠? 러시아 가서 사주죠. 사줘야지. 러시아 가서 사줘야죠. 사줘야지. 네.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랍스타까지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보니까 TV에서 예전에 정웅인 씨가 네. 가족들이랑 나왔을 때 딸이 3명이잖아요. 랍스타 먹으러 갔던 거. 아 그래요. 방송에 한번 나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빠는 계속 가지고 있고 딸 3명 계속 먹고 있고. 네. 근데 어린이날 때 선물 받아보신 적 있어요? 받았는데요? 진짜요? 저는 딱히 없어요. 어린이날이라고 막 부모님이 엄청 특별하게 뭐 선물을 주시거나 이랬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부모님들끼리는 그런 대화를 했을 거예요. 길을 잘 들였다. 당연히 안 받는 거 생겼는데. 아니 어제 이제 제가 봉투를 드리면서 나 근데 이거 엄마 아빠 어버이날이라 드리는데 나는 어렸을 때 왜 어린이날 선물 안 줬어? 이라고 했더니 괜히 둘이 서로 보면서 우리 그랬냐? 뭐 먹자 약간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아유, 본인도 미안했겠다. 본인이다. 왜요? 그 좋은 날 그냥 그것만 드리면 되지. 그것도 과거를 따져. 지금 따졌냐고 물어보셨어요? 네, 따졌다고 물어봤는데요. 진짜 안 통하는 얘기거든.
전혀 데미지가 없네. 그러게. 진짜 인상 안 좋은 애들한테는 통하지가 않네. 별로다. 별로야. 자 그리고 랍스타 대게였고요. 2020년에도 조사를 했습니다. 2020년에는 좀 특이한데요. 근데 이게 네. 창석 씨 5월 달 기준이에요. 그냥 5월 5일을 말하는 거예요. 5월 달입니다. 그러면 아마 부모님한테 대접하는 것도 들어가 있어서 랍스타가 들어가 있을 거야.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가족 단위의 외식 문화가 참 많이 바뀌고 어. 있다. 네. 어. 어쨌든 2018년 좀 바닷가재 개였고 2020년은 네. 또 갑자기 떨어집니다. 아 바닷가재 개가 바닷가재 개가 한 3, 4등으로 떨어져요. 아, 네. 그래요? 뭐가 1등이었을까요? 5월 2020년이었습니다. 스테이크. 좀 되게 특이했어요. 특이해요? 좀, 이게 여러분 시대를 읽어야 돼요. 2020년 코로나 시대입니다. 예. 직접 개 까로 먹으러 갈 수 없어요. 네. 이때는 족발. 배달 음식의 성지 족발. 그래서 제가 외식이라고 했잖아요. 나가서 아, 먹었을 그래요? 경우를. 나가서 먹었을 때 스테이크도 아니라는 거죠. 고급 음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추정은 될 수 있어요. 마라탕. 이때쯤 유행했거든. 맞아, 마라탕. 맞아. 애들 혓바닥 다 조질 일 있습니까? 아니 마라샹궈. 코로나 시기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들어왔다고 생각해. 코로나기 되게 때문에 보편적인 음식입니다. 네, 보편적이야? 보편적인 음식,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거 맞고요. 네. 보편적인 음식이고요. 우리도 가끔씩 지금은 아니지만 이거 먹으러 잡스 끝나고 갔던 적이 곱창. 있어요. 단체로 차 타고 간 적이 소곱창. 있습니다. 장어. 소고기. 장어 엄마. 몇 번을 말해. 눈만 커지면 어쩌자고. 민물장어. 뭐야. 야 장어 안에 민물장어 바다장어 다 있는 거지 이놈 자식아. 거기에 꼼장어 있지, 바다장어 있지, 얼마나 많니? 그리고 붕장어도 있고요. 이 녀석 아주 진행이 직구죠. 하나 더 있는데 오리고기입니다. 건강 생각하는 게 오리고기와 좀 있겠다. 민물장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매출이 2020년에 늘어난 이유는 코로나가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연을 만나러 가고 민물장은 보통 이제 교회에 있는 경우도 그쵸. 많고 오리고기도 약간 이렇게 바깥에서 그러네. 자연이랑 이렇게 먹는 경우가 많지 않았을까 제 추정입니다. 제 네. 추정. 그래서 오리고기가 가장 높았고요. 네. 오리고기와 샤브샤브. 그다음에 3, 4등이 이제 바닷가재 게 이런 식으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아 이제 웰빙으로 넘어갔구나. 어. 오리 기름이 몸에 좋다. 괜찮다. 불포화 그래서. 지방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장어도 그렇고 네. 건강하다고 장어는 뭐죠? 장어는 꼴이죠. 낭설이랍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대요. 그냥 많이 드시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꼬리 찾을 시간에 그냥 많이 드시면 된다고. 한 점이라도 더 먹어라. 네. 아르기닌이죠 장어는. 아 그렇죠. 네, 소백제형 홍삼. 홍삼엔 아르기닌. 많은 사람 혹시 이번 어버이날 때 어떤 음식 부모님께 대접할 예정입니까, MC 장호는? 저요? 네. 밥을 먹어야 돼요? 용돈으로 따로 만날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가지고 예. 갑자기 뭐 먹을 거냐 물어보니까 근데 저는 아버지랑 자주 만나서 뭐 먹으니까 항상 먹는 메뉴가 정해져 있어요. 거의 이제 아버지가 회 좋아하시니까 회, 나 장어, 약간 아니면 그 이제 생선류 갈비. 좋아하시네. 아유 뭐야 갈비가 남아버려? 아니면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거 먹을 땐 갈비. 아. 나는 이제 회보단 고기를 좋아하니까. 근데 아버지는 회를 또 좋아하셔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먹는 것 같아요. 나도 뭐 먹지 진짜? 저는 이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그 사상에 있는 부산 덕포에 있는 곰보 식당 소고기를 굉장히 그래 좋아하십니다. 소고기. 네, 아버지 소고기 좋아하시고 네. 어머니는 게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아 게를. 배가 알겠네. 게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각각 따로 가는 거죠. 네, 한 번씩 게 드시러 가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모부가 고향이 영덕이에요. 영덕대게. 네, 영덕대게를 이제 가끔씩 보내주셨는데 어머니가 그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맛있겠다. 네, 확실히 좋아하시는 음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전 일단 그 돈봉투는 준비해놨어요. 어 돈봉투랑 카네이션을 원래 잘 안 드리는데 이번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고양이 때문에 고양이가 카네이션 완전 쥐약이거든요. 아 그래요? 아, 알레르기 진짜요? 같은 게 있어요? 아마 안 좋을 거예요. 그래 엄청. 고양이한테 안 좋은 꽃이 있더라.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안 살려고 했는데 보니까 오면서 보니까 비누로 만든 카네이션 뭐 꽃바구니처럼 있어가지고 그거 샀어요. 그 뭔가 돈이랑. 해야 되는데 좀 낯간지럽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꽃 선물 같은 것도 이게 마음이잖아요. 네. 하면 예쁜데 좀 뭔가 부끄럽더라고요. 이번에 안 하셨어? 꽃 선물은? 저는 잘 안 해요 원래. 그냥 어. 봉투만. 저는 약간 아들 같은 딸이어가지고 그게 못 하겠더라고요. 식사는 뭐 하셨어요? 저는 그냥 한정식 먹었어요. 한정식. 이야. 엄마가 딱 골랐습니다 식당. 아 그래요? 그 편해. 근데 네. 어디 가고 싶다라고 솔직하게 그냥 딱 그럼요. 요즘 말씀하시면. 또 어버이날에 네. 꽃 중간중간에 5만 원짜리 접어서 아 나 그거 아. SNS에 폐예요. 그런 것 좀 올리지 말아요. 나도 그거 진짜 꼴 보기 싫어 죽는 줄 알아. 그리고 그거 알죠? 생일 케이크에 그 이거, 돈 이거. 뽑으면 아, 계속 나오는 거. 네. 그것 좀 하지 말아요. 그냥 뭉탱이로 줘 그냥. 왜 그러는 건데 도대체. 그거 재밌잖아. 저 할머니한테 했는데 할머니도 되게 좋아해요. 아, 진짜요? 할머니 그래? 진짜 좋아하시지. 좋아해요. 되게 뽑는 재미가 있으신가 아, 봐요. 진짜 좋아하니까 하지 말란 얘기야. 아, 맹당을 이해를 못하냐. 아니
할머니 좋아요. 안 좋아하면 SNS 올려 되지. 그렇지. 우리도 안 해야 되잖아. 어. 근데 실제로 실시간으로 계속 좋아하니까 그거 알죠? 마지막에 백미. 마지막에 편지 나올 때 아버지 표정 긋는 거. 그 있잖아 에르메스 백 어. 여러 개 사이즈별로 선물 받아가지고 이렇게 네. 딱 쌓아놓고 사진 찍어가지고 남자친구한테 네. 뭐 사랑 이렇게 딱 한마디만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잖아.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야? 여자들이 좋아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 왠지 나도 저렇게 생일을 해줘야 될 것 같잖아. 그게 표준이 되면 안 된다고. 영광굴비 쇼핑백 이렇게 네, 올려놓고서 하면 괜찮아 여자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거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똑같은 날입니다. 경향신문 1995년 5월 1일입니다. 네. 자, 신세대일까 나는 9세대일까라고 나와 있어요. 95년입니다. 5년. 95년에 신세대일까 9세대일까를 어떻게 나눴을까요? 요거 딱 답이 나오죠. 뭐죠? 거리낌 없이 버스에서 택시에서 담배를 태운다. 9세대. 그런 장소에서 흡연을 하지 않는다. 신세대. 아니야. 95년에는 그냥 막 담배 피던 아, 시절. 그래? 맞아. 95년 약간 그 과도기이지 않을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과도기도 아니야. 아니야. 과도기였어. 아니. 내가 펴봐서 알아. 그때 형 몇 학년이었지?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막 폈던 것 같아요. 맞아. 어. 90년대 왜냐면 후반까지도. 제가 2005년에 만났던 그 여성분이 부산에서 길방에서 제가 막 이럭저럭 했었죠. 그러니까 2005년까지는 그렇게 맞아요. 했다는 거예요. 2000년대 초반까지도 그냥 막 담배 폈어. 이게 흡연 공공장소 흡연 금지가 생각보다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90년대는 진짜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곳이라고 장난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네. 자, 비슷한 건데 맥주를 두고 구분을 했습니다. 원샷을 하냐 안 하냐? 원샷을 하나 아닙니다. 어떻게 다르게 마셨을까? 맥주, 병맥주냐 생맥주냐. 정답입니다. 와, 너무 빨리 보지. 이 녀석 맥주도 병맥. 아유. 그래 생맥. 자, 병맥주 신세대는 병째 놓고 마시고요. 아 그래요? 아, 병째 이렇게 마신다고? 작은 병, 팥뿌리 같은 거. 9세대는 잔으로 마신다. 아. 95년에 이렇게 했고요. 좀 특이했는데 이때 비닐 옷, 우주복, 배꼽티를 입을 수 있다면 당신은 신세대. 박진영이 그냥 이때 만났나? 이때 이런 게 있었습니다. 네. 겨울용 부츠를 여름에도 신을 수 있는가 신세대. 와. 그게 이제 추운 가죽 옷이라고 생각을 하니 여름에 이제 미니스커트에 부츠를 신잖아요. 근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높게 올라오니 당연히 추울 때만 입는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했고요. 선글라스를 장식용으로 사용하는가? 실제 쓰는가? 장식용으로 쓰는가? 이것도 신세대를 구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패션 가발을 사용할 수 있는가? 95년에 가발을 그때 좀 네. 많이 썼나 보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좀 세대가 다른데 95년을 기준으로 멀리 두 글자를 두고 멀리라고 시작하는 노래 뭐예요라고 물어봤을 때 신세대와 9세대를 나눴다고 합니다. 멀리? 알 것 같아. 자, 첫 번째 글자가 그러니까 멀리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불러보세요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 노래가 요즘에 나오면 9세대. 거짓말처럼. 아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그것처럼 그것처럼. 멀리라고 던졌을 때 멀리. 네. 알겠다. 하나는 알겠는데 하나는 모르겠어. 그렇죠. 하나는 알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나는 딱 그게 떠오르는데. 알 것 같아. 두 개다. 진짜? 두 개 다 알아요? 나 두 개 다 알 것 같은데. 왜냐면 진짜요? 9세대는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세대이기 때문에. 이게 95년이라고요? 네. 알 것 같은데. 그냥 멀리로 시작했을 때 신세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도 들어봤을 노래입니다. 나는 9시대도 알 것 같은데. 오, 9시대도 알 것 같아요? 같은데. 하나 더 어제 신세대 알고 신세대 혹시 맞춰보십시오. 그거 나머지. 같은데? 신세대라는 멀리서 널 그치. 보았을 정답! 때 이거 같은데? 그치. 투투의 나는 다른 거 알고 있었어. 뭐요? 그 멀리 기저귀 입는 그게 그거 아니야? 9세대지. 이게 9세대. 야, 난 이 노래 기억도 안 났어. 아 진짜요? 저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자, 멀리 기저귀 운에 이은하 씨의 밤차를 부르면 9세대. 멀리라고 던졌을 때 이끈형이 했던 멀리서 널 보았을 이거 때. 투투인가요? 투투. 네. 1과 2분의 1. 1과 2분의 1. 와, 자, 그래서 이어갑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4단계로 나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4단계로 4단계로 나뉩니다. 이게 가장 최신 버전입니다. 아 진짜?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그다음에 이어서 불러보십시오. 4단계인데 화석, 그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세 번째가 젊은이, 마지막이 요즘 애들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다음에 어떤 겁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자, 화석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이슈. 할아버지 할머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로나민 씨. 자, 젊은이입니다. 이게 젊은이라고? 젊습니다. 하나 더 있어. 이게 최종판입니다. 최종판이야. 최신이에요? 요즘 애들이 뭐라고 할까? 머리부터 야 이거 발끝까지. 몰라. 이거는 사실은 도서관인 줄.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노래가 아닐 수도 있는 유행어 같은 건데 그냥 약간 벙찌는 느낌일 수도 있어요. 머리부터 이게 약간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컨텐츠로 유명해진 발언이에요. 그래요?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좆됐쥬.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쩔 TV. 지금 승아가 알아? 이러지. 알아요? 알아? 너 알아? 아는지 모르는지 알아. 몰라. 알아. 알아요? 아는 척하는 거 아니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모띠. 뭐 이런 거 아니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대. 머리부터 발끝까지 싫어하네, 또. 삼남매.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 현타가 올 수도 있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라고 외친 이근대위 가짜 사나이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에 입수하라고 시켰는데 아. 다 안 담그니까 네. 이 멘트를 이것도 사실 좀 옛날 거. 머리에서 발끝까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오늘 저 복장이 또 말도 괜찮대. 홍근대위 머리에서 발끝까지 200만 원만 빌려줘. 닥쳐 이 새끼야.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근대위가 처음 가짜 사나이 나왔을 때는 유행어 많았어요. 너 인성에 문제 있어. 맞아. 뭐 이런 맞아. 것들이 굉장히 유행어가 됐었기 때문에 맞아. 요즘 애들 이것도 옛날 거긴 한데 어쨌든 머리부터 발끝까지면 최신입니다. 요즘 애들 하긴 나도 이거 봤는데 그냥 기억을 못한 거예요. 그렇지. 어쨌든 화석과 할아버지 할머니 젊은이 요즘 애들로 나누는 머리부터 발끝까지였습니다. 아, 네. 저는 포미닛에서 멈췄습니다. 저도 포미닛. 할아버지 네. 할머니 진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진행하는 스와핑 토론으로 넘어갈게요. 의사가 만든 더 메디 닥터 락토 디톡 파우더 워시 제품 소개해드립니다. 락토 디톡 파우더 워시는 파우더 타입의 효소 세안제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한 번 사용만으로도 블랙헤드 98% 제거, 모공 속 노폐물 세정 및 각질 피지 관리에 효과가 탁월하다는 내용으로 임상시험센터에서 인증받은 제품입니다.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오셔서 잡스러운 연애 기념 최대 48% 특별 할인 받으시고 3+2 옵션 구매 시 유자 잡티 세럼도 증정하고 있으니까 특별한 혜택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보시던 타입의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꼭 한번 마음 먹고 한번 써보시면 정말 100% 만족하실 거다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맞아요. 저도 이거 한번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원래 이 가루 타입은 이런 식으로 클렌징을 가루 타입으로 써본 적이 없었는데 예, 전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나 이런 게 없어졌습니다. 맞아요. 훨씬 더 세정력이 전 뛰어나다고 느껴지고 뽀득뽀득해지는 느낌 들어요. 그래서 맞아요. 요거 메이크업 하신 분들도 클렌징 티슈로 가볍게 지운 후에 요걸 하면 깨끗하게 세안이 될 것 맞아요. 같습니다. 예. 맞아요. 네, 다음 메디닥터 락토이톡 파우더 워시였습니다. 소백지향 홍삼의 가정의 달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어린이날 선물로 제격인 키즈 통통 홍삼 젤리는 물론이고요. 근로자의 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선물로 좋은 다양한 홍삼 제품을 지금 소백지향 홍삼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1년에 딱 3번만 진행하는 전 제품 3+1에 추가로 기존 신규 모든 회원분들께 10% 할인 쿠폰까지 발행해드리는 소백지향의 가정의 달 행사 선물할 곳이 많은 5월 가성비 좋은 진짜 홍삼 소백지향과 함께 좋은 선물 부담 없이 준비해 보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소백지향 홍삼 검색 부탁드립니다. 자, 스승의 날 때 이제 진짜 그 학교 선생님한테도 선물 보내드리지만 인생의 스승님들께도 선물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홍삼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이죠. 네, 소백장 홍삼 가격도 저렴하고 포장 상태도 여러분들 믿고 보내실 수가 있으니까요. 소백장 홍삼 이 가정의 달 선물로 선택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삼은 누가 먹어도 좋은 건강 기능 식품이고요. 부담이 없죠? 그리고 웬만하면 체질을 안 따지고 다 잘 맞는 제품이기 때문에 걱정 없이 선물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내 건강을 위해서도 꼭 챙겨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백지향 홍삼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 이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거액의 돈을 줍니다. 얼마요? 대가가 있겠죠? 20억을 드립니다. 대신 되게 좋아. 한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해외로 이민 가서 혼자 홀로 살아야 돼요. 좋아. 20억 줍니다. 좋아요.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갑니다. 가요? 네. 잠깐 미련 없이 갑니까? 네. 다시 한국에 돌아올 수 없어요. 네. 한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시 만날 수 없어. 네. 저는 새로 시작하고 싶은 욕망이 좀 있어요. 인생에. 쉽지 않은데. 아무도 모르. 엄마 들어와서 못하겠어. 왜 눌렀잖아. 내가 이겼잖아. 눌렀잖아. 안 나왔잖아. 안 나왔잖아. 근데 향은 나왔어요. 난 이끈이가 정말 너무 고생이 많을 것 같아. 바로 옆자리에서. 향은 나왔더라고. 오늘 몇 번째지? 오늘 세 번째. 1부 광고 때 한 번, 2부 광고 때 한 번. 중간에도 많이 눌렀어 내가. 아 진짜요? 아까 잠깐 못 맞췄는데 잠깐 웃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때 누르고 난 다음이었거든. 그래서 눈치챘나 그러고 있었는데 아니 몰랐구나. 너무 누르실 때 눈이 갑자기 엄청 커지세요. 안압이 어. 높아진다고. 네. 자, 들으면 어쨌든 가까스로 제어했고요. 네. 저는 안 잡아냈습니다. 갑니다. 왜 이유는 20억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니면 여기 있는 인연들이 소중해서. 여기서 있는 인연과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리고 지금은 가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입니다. 너 근데 왜 울라 그래 지금?
저요? 아니. 그래? 하품했나 내가? 아닌데. 그런가 봐. 여기는 인연들이 너무 소중해서 눈물까지 난 거야? 그걸로 합시다. 장석이도 많이 변했다. 그걸로 합시다. 옛날에 여기는 인연들이 계시. 장원이 형이 왜 울어? 그럼 바로 눈물 뽑았는데 장석이도 많이 변했어. 아 대가리 굵어. 여기는 인연도 소중하고 제가 28만 됐어도 아마 답변이 달라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38은 여기까지 살아오고 여기까지 뭐 돈 벌면서 내가 능력치를 올려왔잖아요. 어쨌든 그걸 버리고 올 세팅해서 살기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근데 20억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웬만한 건 다 세팅이 되지 가서.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절대 일을 안 하면서 얻는 기쁨이 또 있거든요. 그게 좀 외국에서는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작가랜다 묘성이는? 전 절대 절대? 2천억이라도 안 돼요. 2천억이면 저는 갑니다. 저는 안 돼요. 저는 무조건 안정적인 생활을 원하는. 근데 안정이라는 건 모든 것이 평균 이상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어려운 거지만 네. 그거를 이것저것 다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돈이 다가 아니고 네. 또 새로운 출발 도전 이것도 내 적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네. 난 지금 마이너스 2억이라도 그냥 한국에 있는 게 좋다. 네. 저는 정확하게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뭔지 알겠습니다. 혼자 가는 겁니다. 20억 내고 넘어갑니다. 구독자분들 지켜주십시오. 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 와, 야 댓글 달아라. 야 구독자분들 지켜주세요. 그런데 구독자들도 너의 가정 생활은 지켜주지 못해요. 근데 그 감정에도 공유할 겁니다. 유부남들이 유부녀들도 공감할 수 있고요. 당연히. 아 미쳤어. 너무 웃겨. 자 20억. 자안 갑니까 갑니까? 안 갑니다. 안 가요? 안 가요? 갑자기요? 안 갑니다. 아. 저는 뼛속 깊이 한국 사람이라서 한국 음식, 한국 문화, 한국 말 어허. 이게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저도 20억이 너무 큰 돈이고 제가 평생 못 벌 돈이지만 그래도 한국에 있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코리안 타운을 살게 해준다면. 혼자 가나요? 짜짜짜 짜짜짜 짜짜짜짜짜짜짜 너무 좋다. 신난다. 여러분 박근혜 이끌이를 선생님. 시켜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 살려주셔야 합니다. 개웃겨.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좋을 때 마무리해야지. 그럼요. 아, 자, 아니, 가장 행복했을 작가는 때. 근데 여기 이뤄놓은 게 많잖아. 작가로서 이제 그래. 커리어도 막 쌓였고. 그렇기도 한데 어. 저한테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한번 뭐 이름도 바꾸고 아예 저를 어. 모르는 곳에서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다는 욕망이 아주 어릴 때부터 있기는 했어요. 어머. 한국을 좀 근데 저런 벗어나서. 사람들이 있더라고. 내 여자친구도 예전 여자친구. 예전 여자친구도 혹시 여자친구 지금 외국으로 가실 예정인가요? 몇 명 보냈는데 이번에도 간다 그러더라고. 눈물이. 왜 울어? 나만 만나면 외국으로 가. 한국에 학을 떼고 그냥 외국으로 나만 만나면 가버리구나. 외국으로 가. 한 명 북한으로 갔어요. 아 그분이구나. 네가 있는 한국보다는 어딘들 안 좋겠니? 이러면서 예전 여자친구도 늘 얘기하는 거야. 자기는 해외 나가 살고 싶다. 해외 나가 살고 싶다. 그런데 진짜로 갔어요. 아 네가 사회 맞았잖아. 재밌게 보내드렸지. 마지막 거 길이 아니야? 재밌었겠네요. 미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든 가긴 가더라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왜 눈물이 그런 거예요? 아니야. 지금 또 눌렀거든. 햄버거가 트림이 많이 나는 음식인가 봐. 먹었어? 실시간 사실상 스트리밍 아닙니까? 그죠? 스트리밍. 우와. 아, 그러면 작가는 1억 정도만 줘도 갑니까? 아니요. 그거는 아, 그건 너무 아니야? 어렵죠. 네. 1억으로는 사실 자리 잡기가 못 너무 가겠네. 어려워. 누가 주냐? 1,000만 원도 안 준다 임마. 그치. 그러니까 경제적 여유가 좀 여건이 되면은 도전을 해보고 싶기는 해요. 자, 그러면 조건을 하나 추가할게요. 네. 자, 다 세 분 다 안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20억 주고 정말 원하는 사람 한 명만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치. 아니 누굴 데려갔든 본인이 선택하면 돼요. 한 명 데려갈 수 있어요. 20억 주고 똑같이. 안 돼요.
안 가요. 안 돼요. 한 명으로 안 돼요. 한 명으로 안 돼요. 왜냐면 그래요? 한 명이랑 싸우면 모든 걸 잃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그러면 조건 바꿀게요. 20억에 가족. 저는 가족에 준하는 사람들. 혼자 갈래? 가족에 준하는 사람들. 뭐 연인 연인이나. 연인을 혹시 제가 지명할 수 있나요? 그 사람 의사에 상관없이 보내주는 거야? 그게 연인인가요? 내가 지명할 수 그럼 있어. 씨발 범죄잖아. 납치 아니야? 해외 납치 아니야? 해외 납치. 내가 20억을 준다고 얘기하면 되지. 걔한테. 저는 내 사람들 다 데리고 가는 거 아니면 못 갑니다. 내 사람이 어디까지입니까? 가족, 네. 아주 친한 지인. 저는 M장기ek 48만 구독자분들 짝짝짝 같이 가시죠. 48만 집단이 주네요. 이 세 분은 아무리 금액이 늘어도 안 갈 것 같은데 창석 씨 30억 혼자 가고 30억. 한 100억 정도 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절대 안 간다는 의지네. 아마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삶이 저는 좋으니까. 저는 배부른 소리 한다라는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 뭐 저는 밸런스 한국이 게임 같은 좋아서. 거니까. 저는 한국이 좋아서 진짜로. 나도 모든 여건을 다 허락해 준다고 해도 안 갈 것 같아요. 난 결국 사람의 문제야. 사람의 문제. 그럼 M장이 이 주제를 던진 건 좀 고민이 돼서 그런 거예요? 20억 최근에 다 모았습니까? 금방 이젠- 모으잖아 형. 세 달이면 모으는 거 아니야? 이제 이제는 그 준비가 다 끝난 것 같아요. 우리 그 신사임당처럼 네. 채널을 넘기고 차명 계좌에 돈이 다 찼어요 이제. 혹시 뭐 누구처럼 이제 월넛 이런 데 있습니까 이제? 저도 못 갑니다. 저도 한국이 너무 좋고 한국에서 인연이 너무 소중하고 여기서 나름 이뤄놓은 게 다 여기 있기 때문에 저도 포기하고 가기도 싫고 그냥 한국이 더 좋아요 저도. 네. 근데 아니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이민을 가려고 준비를 다 하셨어요. 어디로? 취업 이민. 호주인가? 맞다. 옛날에 얘기했었어요. 네. 왜냐면 이제 기공사, 기공사에 대한 대접이 해외가 훨씬 더 좋고 연봉이나 이런 것도 훨씬 더 세서 기술자니까. 가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친구가 잡아서 못 갔어. 너 가면 안 된다. 친한 친구가 너 가면 너 거기서 친구들도 없고 어떡하냐. 다른 건 다 가족들도 다 문제가 안 됐는데 어머. 친구들의 설득에 우리 아버지가 포기했다 그러더라고. 질문. 그 친구분들과 지금도 교우 관계가. 그러니까. 안 보지. 지금 내가 짜증이 나는 거야. 시샘에서 못 가게 한 거 아니에요? 안 그랬으면 모국어가 영어가 될 뻔했어요. 거기서 태어났을 거 아니야. 그렇겠네. 그거 태어나기 건모해 되는 거였어. 건모해. 어. 머리는 없었겠구나. 제임송 이렇게 됐겠죠 아마. 어쨌든 어렸을 때는 그게 되게 내가 다 아쉽더라고. 어렸을 때는. 왜냐면 맞아. 20대 때 30대 때는 내가 한국에서 삶이 너무 팍팍했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나의 인생이 바뀔 수 있었던 과거에 아무 의미 없지만 그런 계기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좀 원망스러운 거야. 그런 삶을 살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아빠 그때 가지 않는 선택을 했던 아버지한테 막 원망스러운 거야. 너무 한국 삶이 팍팍하니까. 팍팍하니까. 그럴 수 작가처럼 있겠다. 새로운 도전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여기서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만약 형이 호주에 갔으면 스탠드업 코미디언 이런 거 잘했을 것 같아. 뭐 그랬을 수 있죠. 더 자유롭게.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졌을 수 있겠죠. 어쨌든 뭐 그 생각이 나가지고 오늘 주제를 한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이유도 궁금했어요. 이근 씨는 그냥 한국이 소중해서 네. 얘는 뭐 인성상 사람이 중요할 것 같진 않고 자기 내 만족이 중요한 내가 거지. 자기 만족이 중요하니까. 그래도 외국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약 올릴 수가 없잖아. 말이 안 통해. 영어로 약 올리기 하려면 진짜 영어 공부 많이 해야 되거든. 답답하니까. 거기서 짜짜짜 해줬어. 없어. 여성 씨는 사람이 소중해서 창석 씨는 커리어가 소중해서 그러니까 각자 그 소중한 이유가 지금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질문을 준비해봤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미 일단 한 번 이주를 했잖아요. 부산이랑 내 고향을 떠나서 난 그거부터 참 대단한 일인 서울로 것 같아. 올라온 전 이주를 이미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여러분들 가끔씩 만나서 뭐 대학교 친구나 고등학교 친구 오랜만에 술 한잔 했다. 저는 되게 큰 맘 먹고 부산을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실 때마다 되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주를 한 번 했기 때문에 두 번 이주는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가정을 해볼게요. 창석 씨가 하는 일이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야. 네. 그러면 창석 씨가 결혼을 하든 아니면 싱글로 살든 서울에서도 살 수도 있고 부산에서 살 수도 있어. 선택지가 있어. 뭐 어디 살고 싶어요? 지금 서울이죠. 어쩔 수 없지. 서울. 왜냐면 나의 모든 사회생활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고 다 여기에 맞춰놨기 때문에 부산은 저도 휴양지가 됐어요 이제. 부산 가도 일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사실 저는 반반씩 왔다 갔다 하면 살 것 같아요. 부산이 좋긴 하니까. 아니 왜냐면 옛날에 한참 또 유행했었잖아요. 제주도로 이제 가서 세컨하우스 같이. 네. 재택근무하면 되니까. 재택근무하면 되는 사람들은 제주도 가가지고 이제 사셨던 분들 계시잖아. 근데 대부분이 돌아오더라고. 그럴 거 아니야.
실제로 이거 대기업 다음에서 본사를 제주에 둬서 실험을 한번 해봤었죠. 다시 네. 올라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완벽하게 이제 본사의 기능을 떼서 서울로 다시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올라온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자기 원래 살던 곳을 떠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니까 뿌리 내리고 살던 곳에서 다른 곳에다가 이제 나의 너무 인생을 어려운 거야. 옮겨 신기 하는 거는 진짜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민의 삶 저는 한 번도 못 봤잖아요.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네, 다 한국인들이 거기서 태어난 한국인들도 어. 다 한국인 커뮤니티를 다시 만들어서 만나더라고. 그 네. 뿌리는 잊을 수가 없는 거구나. 네, 그 피 땡긴다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어쩔 수 없이 설날에 만나서 떡국을 만들어 먹고 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좀 그렇지. 그리고 이번에 우리 잡스에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 이제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이 잡스를 듣고 있는지 남겨주신 분들이 많았는데 해외에서 듣고 계신 분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게요. 맞아요. 근데 다들 하시는 말씀이 해외 생활의 외로움, 해외 생활의 고충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 한국을 너무너무 그리운데 갈 수 없고 거기 있는 친구들, 지인들, 가족들을 볼 수 없는 대신 잡스를 보면서 대리만족한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난 그 댓글들 보면서 또 이 생각도 했거든. 그러네요. 이제 친구들 중에는 해외가 아니더라도 연고 없는 다른 지역에 일하러 갔다 되게 외로워하더라고. 그렇게만 가도. 아니 회사 생활만 끝나도 할 게 없대. 저 잠깐 경험했었잖아요. 네. 어디로 갔었죠? 경기도 수원이긴 한데. 아 수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이게 일주일 살고 이제 주말에 일선 올라오고 했는데 진짜 회사 끝나고 아무것도 할 게 없긴 했었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갖고 그때 다이어트를 했었죠. 아 그때 네. 열심히 네, 걸었잖아요. 그때. 네. 기억이 난다.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연애하기 좋아요. 외로움을 빨리 느끼거든요. 아. 마음이 빡 열립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이제 서울에 정착하신 여자분들이 좀 외로움을 많이 타더라고. 또 호주 워킹홀리데이 때 저는 동거하는 커플 많이 봤습니다. 동거 커플. 그 당시에 저 부산에서만 살다가 호주로 갔는데 남녀가 결혼 안 했는데 동거한다 되게 충격이었어요 저는. 근데 되게 보편적으로 집세도 아끼고. 집세 당연히 아끼고. 그리고 외롭지도 마음적으로도 않고. 네. 위로가 되고. 되게 부럽더라고요. 자 해외에서 우리 M장기의 잡스러운 연애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 네.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뭐 저희가 큰 위로는 드릴 수 없지만 재밌게 방송 만들 테니까 들으시면서 이 고국에 대한 그리움 향수 조금이나마 달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늘 감사합니다. 자 오늘 2부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MT 썰 후기 듣고 싶으신 분들은 엠크나이트 다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네요 뭐. 존니의 보스 기믹 잘하나. 말하고 마음 깨나